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북구에 여야 지도부의 지원 요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명의 후보가 출마한 남구을은 석유화학공단의 공해 차단 문제가 최대 이슈입니다. 울산 앞바다에 이산화탄소를 영구 저장할 수 있는 해저 저장소가 발견됐습니다. 정부의 반대로 울산시가 단독 진행하기로 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수리 모형 실험이 본격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2도를 보인 데 이어 낮 최고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바람은 다소 강하게 불고 있으며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산불 등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 지역은 내일도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0도로 아침에는 쌀쌀한 날씨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UBC를 비롯한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북구에 중앙당 차원의 지원 유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총력 지원이 선거 결과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이 11일 만에 다시 울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북구 지역만 방문해 새누리당 후보 6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유세를 갖고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민생 문제를 해결할 새누리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런 위험한 거대 야당의 이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지킬 유일한 정당입니다. 새누리당은 최근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울산 지역 6개 선거구 가운데 5개 지역에서 앞서다 북구만 이기면 석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이룬 야권에서도 진보 정치 1번지만큼은 내줄 수 없다며 중앙당 차원의 맞불 작전에 나섰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선 전태일 열사의 동생으로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전순옥 후보와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가 북구를 찾아 민생을 파탄낸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너무너무 좋으셨던 분들 있죠? 1번 새누리당 찍으시면 안 돼요. 꼭 20번 한나라당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을 찍으시면 서민 발등을 찍는 일이지만 여전히 30%에 육박하는 부동층을 흡수해서 반새누리당 지지세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뜨겁게 맞붙은 북구는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더욱더 격전장이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UBC 울산방송의 3월 13일과 4월 4일 두 차례 여론조사 발표 결과 북구는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세대 간의 대결 양상은 울산 전역에서 뚜렷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역시 북구는 초접전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1, 2차 조사 모두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지만 2차 조사에서는 1, 2위 간 격차가 더 줄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맞대결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북구는 선거전 막판 최대의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74.8%였고 연령별로는 20대가 50%대인 반면 50대 이상은 87%로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지지자 가운데 84%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한 반면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적극 투표는 70% 선에 그쳤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을 합한 것보다 14%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적극 투표 의향자에서는 18.4%로 더 벌어졌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새누리당 지지는 20대와 50대 이상이 많았고 야3당 지지는 30, 40대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세대 간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후보 진영은 UBC의 1, 2차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표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막바지 선거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 오늘은 남구을입니다. 화학공단과 접해 있는 남구을은 공해 차단 문제가 최대 이슈입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는
동북아 오일 허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신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생산적 복지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진석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회 1호 법안으로 입안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신당 권진애 후보는 하루 8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허원현 후보는 국회의원 품위유지비 지급법안 폐지와 국회의원 보좌인원 감축을 통해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단과 접해 있는 남구 을지역 주민들의 최대 수거는 공해 차단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노후화된 생산시설의 개선이 급선무이고 기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정책 자금의 저리융자,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인 석유화학공단의 유해화학 물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하겠습니다. 남구 을 지역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표심의 향방을 좌우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4.11 총선 부재자 투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 4시까지 실시됩니다. 울산의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선거 사무원과 공무원, 경찰 등 모두 21,531명입니다. 부재자 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5개 구군청에 마련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오전 10시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50억 톤을 영구적으로 격리 저장할 수 있는 해저 저장소가 발견됐습니다. 안정성 등 실증화 작업을 거쳐봐야겠지만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이번에 발견된 이산화탄소 저장소 후보지는 울산 동쪽 60에서 90km 바다 및 동해 가스전 인근 대륙붕 아래 깊이 800m에서 3000m에 이르는 두 곳의 퇴적층입니다. 이 일대는 최대 30%가 뚫려있는 사암층으로 그 틈새에 이산화탄소 50억 톤가량을 영구적으로 격리 저장할 수 있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판단입니다. 이산화탄소 50억 톤은 국내 연간 감축 목표량인 3,200만 톤을 150년 동안이나 저장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역의 퇴적 구조가 그렇게 CO2나 유가스 같은 것들을 잘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지리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해저 저장은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15년까지는 오염기 진나옵나 이런 거 다 확인한 다음에 16년부터는 만톤급에서 실증 작업 시작하는 거죠. 17년부터는 이제 3,200만 톤 이제 보고할 계획이죠. 울산 앞바다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방식이 본궤도에 오르면 2050년까지 8,000여 개로 늘어날 세계 해저 저장 플랜트 시장 선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 차원에서도 이 저장 시설의 안정성과 향후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정부의 반대로 울산시가 단독 진행하기로 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수리 모형 실험이 본격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5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이 실험을 단독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주 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정부 아닌 사연댐 수위 조절이 암각화에 미치는 영향과 울산시 아닌 물길 변경이 가져올 영향을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전국의 혁신도시를 각기 다른 색채로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울산 우정혁신도시는 붉은색 계열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울산은 경관 중심의 에너지 도시라는 특성에 맞춰 오렌지색과 짙은 주황색 등 옅은 붉은색 계열이 건물의 지붕과 외벽을 주로 장식하게 됐습니다. 한편 그린에너지 시범도시인 광주와 전남은 노란색, 물과 교통의 도시인 경북 김천은 파랑색과 황금색 계열로 정해졌습니다. 울산시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50만 제곱미터 규모로 계획 중인 맞춤형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울산시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해 1년간의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체 임원과 연구원 등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분양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거리 곳곳에 단장된 화려한 꽃들은 친환경 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식목일을 맞아서 연간 수백만 본의 꽃을 키워내는 울산시 양묘장을 이다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주군의 한 비닐하우스. 지난 겨울 추위를 견뎌가며 성장한 형형색색의 꽃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도심 경관을 꾸며줄 외부 배추 모종을 옮겨 심는 아낙네들의 손놀림도 분주합니다. 저희들이 고생해서 키운 꽃을 시가지에 심어 놓으면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곳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초화료는 무려 370만 본으로 직접 재배를 통해 연간 2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울산 대공원과 도심 주요 도로변, 교량 등에 설치된 꽃은 모두 이곳에서 생산한 것들입니다. 봄에는 펜지, 여름 메리골드, 가을 국화, 겨울은 꽃 양배추 등 계절별로 종류도 다양합니다. 기상 여건이나 온도, 습도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선호하는 꽃을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옷을 갈아입는 도심의 꽃이 친환경 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살리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오늘 울주군을 방문해 고리 1호기 전원 공급 중단에 따른 원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행보에 나섭니다. 김 사장은 오늘 오전 신장열 울주군수와 최인식 군의회 의장을 예방하고 난 뒤 서생면 사무소에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고리 1호기 사고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지역의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달 지역별 주요 서민 물가 수준에 따르면 울산 지역의 삼겹살 500g의 평균 가격은 9,89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 닭고기와 고춧가루, 콩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 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외식비는 대체로 전국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화교에서 울산교 사이를 오갈 수 있는 태화강 용선 카누 체험 교실이 내일부터 2달간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운영됩니다. 용선은 최소 10명, 고무보트는 6명, 카누와 카약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한국해양소년단 울산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30명 이상의 단체가 신청할 경우 평일에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좀 봐봐. 라인 좀 되는데. 나도 한번 해봐. 스페셜 K. 하루 한 끼 맛있게 먹고 쉽게 관리하세요.